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흐만 갤러리 관장 양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크쇼를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여기 화랑협회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진짜 60대 작가랑 그리고 30대 또 작가 두 분이서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데뷔전을 하잖아요. 네, 김규정 작가가 진짜 작가로 이제 데뷔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큽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갤러리는 이제 방콕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방콕에서 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두 작가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양진호 작가와 김규정 작가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너무 간단하게 저희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토크를 할게요, 여러분. 네, 나중에 질문 있으신 거는 또 저희가 받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질문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아까 여기 플래시는 좀, 사진 찍을 때 플래시는 안 터뜨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자유롭게 일단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양진호라고 합니다. 학교는 동아대학교에 75년도 입학해가지고 82년도 정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작가로 데뷔하게 된 김규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33살이고요. 87년생입니다. 네, 학교는 저는 전북 사대부고를 졸업하여서 아쉽게도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열심히 작가가 아닌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배님 연배가 저희 아버지랑 되게 비슷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데뷔 전이시잖아요. 어떠세요? 해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처음 했고, 어떻게 그러니까 전시를 하기로 해놓고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취미로 이렇게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셨어요. 한 1년 반쯤 전에. 술 먹다가 형 여기 이렇게 혼자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봅시다 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전공도 아니고 감히 가능할까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더 용기를 주셔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정말 행복했지만 그 전에 무언가를 그려야 한다라는 그 고민할 때가 너무 설레어가지고 그 순간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그랬는데, 막상 어제 이렇게 딱 그림을 걸고 한 바퀴를 도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욕탕에서 탈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상의도 아니었고 이제 그런 약간 이 정도에 딱 했을 때 옆에 계시는 분께서 규종 씨 맞으시죠?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랬는데 그때 그 느낌이 저는 지금 너무 생생하거든요. 어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히 이게 가능한 건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약간 알몸으로 벗은 느낌이었는데, 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아버지와 또 다른 선배님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제 거에 대해서 더 자신도 갖게 되고 또 저를 앞으로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제부터 설레이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어제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림을 예전에 제가 사진으로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게 인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실인가요? 초실 그게 하나하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오래 그리지는 않았고요. 저도 우리 갤러리 대표가 처음에 그림을 제가 전공은 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은 공백 기간이 있었고 거의 뭐 한 40년 정도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조금씩 아주 간간히 해보긴 해봤지만은 그 사정상 그렇게 유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거의 그 페이퍼 그러니까 우리 그 와터만지 이런 쪽에서는 그 부피가 작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이래 그림을 조금씩 해보고 저는 그 과거에는 그 학원도 한 20년 하다가 이제 또 그만두게 되고 또 노동자로 또 들어가서 한 20년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지금 또 그 현대민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 몇 년 전에 제의를 받아가지고 앞에 그림이 조금 이래 몇 장을 그려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더니 그림을 좀 다시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도 받고 해서 그래서 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 고심 끝에 그 제의를 받아가지고 그 작품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 경우는 나이가 60 정도 되시는 분은 이해를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이 디지털 시대가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디지털로 이래 넘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60대 정도 되시는 분, 50대 되시는 분들. 지금은 뭐 컴퓨터가 막연하고 휴대폰이 있지만은 컴퓨터하고 이 디지털이 그렇게 많이 된 지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도 그 디지털 시대를 가보려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그 도스, 컴퓨터 도스로 흑백으로 숫자 칠 때 그때 저는 그 맥킨토시 그 풀 컬러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금은 컴퓨터 100만 원에 살 수 있지만 그때는 그 맥킨토시를 한번 살려면은 500만 원이 들었어요. 웬만한 그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걸 해가지고 그 디지털 쪽으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남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 살아나오면서 이 디지털로 이래 변해 나가면서 그림 속에서 어떤 그거를 찾아낼 때 이 실이라는 게 실제로는 실을 사용을 했지만은 그 실의 그 연결고리는 우리 그 인간이든지 사물이든지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그 실로서 사용을 해가 그림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림을 봤었어요. 실로 하는데 되게 정적이고 되게 너무 좋아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한다고 하시고 근데 저희는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은 원래 미술을 전공을 하셨고 그죠? 계속 작품도 하시다가 40년간 왜 안 하셨지? 왜? 우리 요즘 저희 세대는 하고 싶은 거라도 좀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40년 동안을 꼭 작품을 어떻게 왜 안 하신지. 글쎄요, 그 시절에는 우리가 이 그림을 대학을 졸업하고 이래 하면은
이 해학과를 졸업하고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강사 생활을 하고 입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이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하는 게 이제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원을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제자들도 가리키고 그러면서 저도 그림을 갖다 열심히 그려보려고는 했는데 막상 입시를 가리키다 보면은 한 3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지만 그 외에는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을 좀 하려다가 말다가 이렇게 끊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이제 시간들이 줄게 되고 사람이 이제 나태해지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어떤 하고 좀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약간 정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림을 안 한다고 하시다가 이제 그림을 처음에 딱 받았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림 40년 약간 묵혀뒀던 그 열정에 대한 에너지가 그림으로 팍 나온 맞죠? 약간 그러셨죠? 해보고 싶은 그런 깝깝함 또는 뭐 나타내고 싶은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있다가 표현돼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정말 그 거의 에너지가 보여드리고 싶은 폭발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난 되게 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림을 쫙 받아갖고 제가 쫙 깔아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의 살아온 흔적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그림들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아, 이때는 10년 전은 이랬었네. 아, 이랬었네. 힘드셨네. 이때는 좀 기분이 좀 좋으셨나 보다. 이때는 뭐 연애를 하셨나? 근데 지금 이번에 받았던 거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컸다가 그래도 2017년에 이제 아트 부산을 오고 그다음에 상하이를 가서 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만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18년은 아무런 저희가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형도 그렇고 두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번에 온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이제 처음 작품을 이제 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제 1년 동안 구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그림을 그려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전화가 자주 왔어요. 못하겠다. 똑같아요.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못하겠다 했다가 형 할 수 있어. 그래. 또 이러다가 돈 아닌 것 같아. 그렸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어. 뭐 이러다가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점이라도 찍어서 달라 그랬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네. 그럼 어떤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작품 나왔잖아요. 진짜 고민했어요. 아, 점을 찍어 보낼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다른 거는 저는 잘 아직 디테일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이 너무 좋았고 일단 그날 들었던 감정들과 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저 사람이 이걸 보는 사람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딥해진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간 것도 있는데 제가 한 번 하다가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건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이제 친구가 해준 말이 그거도 형 거니까 버리지 말라고 그거도 너무 소중한 거다 라고 해서 거기서 더 용기를 얻어서 맞아 이거는 프린트가 아니잖아 똑같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약간의 내가 힘이 잘못 들어갔더라도 이거로서의 그 숨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 전시에 처음 나오게 돼서 이제 같이 이제 그림을 포장해서 내려오는데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아 그냥 내 집에 두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난 이 그림을 이제 평생 못 보는 건가? 사진으로만 봐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봐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고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 많은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시작을 했니? 전공이십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고
그냥 어릴 때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돈이 많이 드는 직업이다. 안 된다. 공부를 해라. 근데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만두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유튜브나 이런 그런 많은 다양한 인터넷 보고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전부였을 텐데 또 그 당시에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땠나 너무 궁금해서 예. 75년도에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가서 그림을 대학에서 실제로 배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시대였어요. 정말 지방에서는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우리 담당 교수님 아니면은 그 우리 뭐 학원의 선생님들 이런 정도 전시회 가면은 볼 수 있는 작품. 근데 그 작품들이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해외에서 보면 인상파 아시죠? 그 인상파나 그 피카소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 인상파 그 수준에서 다 머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전부 다. 그림이. 그런 쪽에서 있다가 저도 상당히 갈등도 많고, 그래가 나름대로 이제 있었는데 집에 아버님이 대학을 갔다 입학을, 이제 합격을 했다고 그 시절에 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일본에서 나온 저 전집, 미술 전집을 갖다가 사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고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 나오는 책들은 그래도 인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이 세계 그 미술의 그 흐름도 조금 알게 되고 또 저는 그 보면 일본 그 서점이 부산에 가면은 남포동에 가면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일본 책들이 있어요. 그 엄청 비싸가지고 다 사보지는 못했지만은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거기에 가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나름대로 거기서 볼 수 있는 거. 그 지금 휴대폰으로 보듯이 그때는 거 가서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이제 보고 꼽아놓고 또 이 책도 끄집어내서 보고 이래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보나 그 감각을 이제 조금씩 이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저도 그 구상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비구상 계열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이 그런 데서 많이 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내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거 하나로 보고 배우고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소중하게, 더 간절하게 왜냐면 선배님들이 그동안 닦아놓은 길에 대해서 그게 제가 이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더 소중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림 어떠세요? 네. 그 1년 반 전에 저한테도 그러셨고 이제 아버지께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갑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땠을지 그 감정도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림 입장이고 친구는 어떻게 하면 친구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는 입장이니까 어떤 입장이었을지 그리고 이게 입성을 했을 때 어땠을지 그것도 되게 제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 치킨집에서 얘기했어요. 치킨집에서 멕시칸 치킨. 네, 멕시칸 치킨집에서 만취돼서 기억이 안 나요. 지갑을 두고 갔어요 집에. 그랬는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토크쇼까지 올 줄 몰랐지만 전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내는 거. 우리가 엄청나게 꾸지 못하는 꿈을 꾸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룰 수는 있겠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과 또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형도 같이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두 분보다. 근데 규중 씨는 그 그리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작업을 저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비구상 정도의 계열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가슴 속에서 있는 어떤 형상을 끄집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했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아니다 싶어서 처박아 놓으면은 며칠 지나서 쳐다보면은 다르게 보여요. 전혀 다른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 아주 재밌는 작업의 그 반복 순환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작가도 그런 작업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통해서 그 즐거움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더 좋은 작품들을 자꾸 생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가님 맞아 이건 제가 비하인드는 제가 아니까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감이 그렇게 비싸대요. 엄청 비싸대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든다고. 왜냐면 진짜 지금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계시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20년 묵혀둔 물감, 옛날 물감 그거를 다시 꺼내서 뭐 녹여서 했는지 뭐 이렇게 그걸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물감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캔버스 이거 제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상하이도 돌고 해가지고 좀 그 과거에도 이래 산한 거 하고 근데 물감이 20년이 지나도 홀벤 물감은 변하지가 않아요. 네, 그대로 주부 안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런 녹여 있는 그 20년 된 물감을 사용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물감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이렇게. 예.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건 저는 단순하게 이제 색깔들이 정해져 있다고 느꼈었는데 직접 가서 이제 구매도 직접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니까 그 정말 미묘하게 색이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검정이어도 다 같은 검정이 아니었다는 걸 이번에 저는 솔직히 처음 당연히 색은 정해져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검정인데 달라. 마르면서도 색이 약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즐거워. 요만한 게 그 작은 게 20cc 짜리가 뭐 12,000원짜리도 있지만 그게 3만 얼마짜리도 있고 그 한 번 딱 쭉 짜버리면은 3만 얼마가 그냥 날아가는 그런 물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제가 하다가 정말 이만큼 칠할 건데 쭉 나온 거예요. 이걸 어디 다른데 또 더 칠할까? 막 캔버스를 더 사서 미리 뭐라도 해놓을까 이런 고민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청소할 때 물감이 많이 남아 있으면 너무 속상하더라고. 이걸 다 이제 물에 씻겨 내 버려야 되는데 아쉬웠어요. 아껴 쓰겠습니다. 우리 아껴 쓰세요. 아껴 씁니다. 물도 아껴야 하고 우리 모든 걸 아껴서 근검 절약하면서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와야겠죠. 그러셔야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남으면 하나 더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덕분에 하나 더 그리고. 근데 그릴 생각 없으세요? 저요? 그림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는 보는 것만으로 좋고. 근데 규조 형 집에 갔는데 그냥 이 형 표현을 별로 잘 안 해요. 집에 갔는데 이제 그림 싸려고 갔는데 그것도 집에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택으로 했는데 보니까 나 했어도 보나 그래? 그러고 이제 작업실 이제 다락방이랑 딱 봤는데 그 형이 뭐 했는지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안 치웠어. 근데 막 여기도 갔다가 또 저기도 갔다가 들고 나가서 들판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 그림도 들고 나갔다가 뭐도 했다가 막 아무도 안 와요 집 앞에. 그게 누가 올 공간이 아니라서. 근데 예전에 내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형은 되게 좀 약간 오히려 조금 우울함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우울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화려함 속에 또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논 것 같은 느낌은 있더라고요. 맞나요? 힘들었는데요. 네.
덕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셨다고. 네, 그냥 울기도 하고 기분 좋아서 울었던 적도 되게 많았고 제가 사실은 공교롭게 올해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연극을 하고 또 일본어로 일본 뮤지컬을 또 준비하면서도 있었고 드라마 촬영에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일본 팬미팅도 엮여 있으니까 그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되게 즐거웠던 건 원래 보통 그럴 때 이제 스케줄 가면 차에서 이렇게 잠자거나 휴대폰 만지거나 이게 단데 머리가 좀. 이게 단데 감사합니다. 그게 단데 이 친구 덕분에 재밌는 고민을 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제가 이제 연극 배우 이제 선배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선배님은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2명인데 딸이 2인데 지금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쭤봤을 때 포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이들을 위하여 당연히 그래서 학원을 다니셨대요. 연기 선생님을 하시다가 근데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돼서 다시 연극 무대로 오셨는데 수입은 줄었지만 본인은 행복하다. 대신 자녀들에게 조금 미안하다. 내가 많이 못 해주니까. 그리고 규종아 그러니까 너도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즐기고 해답은 있대 정답은 없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즐거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몇 시인가요? 마무리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직 한참. 이러고 있길래 시계 27분밖에 안 지났어요. 27분이요? 네. 그러면은 말의 템포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선배님?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저는 고향은 부산이고요. 예. 실제로 태어난 거는 제주도인데 아직까지 제주도를 다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2살 때인가 3살 때 나왔다는데 그 기억이 없죠, 사실은. 그 기억은 없고. 오, 되게 신기하게 그런데 제주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연극을 하고 있는 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공통점이 찾아집니다. 네. 그 부산에서는 저도 와는 이게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객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 조선소에 일을 하면서 여기서보다는 이제 이 외지로 그러니까 전라남도, 북도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그래도 자주 집에서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울산에다가 이제 틀은 거예요. 둥지를 틀고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현재로서는 그림을 좀 더 이제 재밌게 그려보려는 그런 머릿속에는 많이 있지만은 제약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깜깜한 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가족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족들이 도움이 없이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렇다고 대신 그려주진 않지만은 작업 과정상 이 바느질도 직접은 제가 직접 다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제 밑칠 그러니까 재소칠 이런 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집사람 보고 내가 회사 갔다 올 동안에 다 칠해 넣으세요 이래놓고 숙제도 주고 재소는 그 단순히 싸웠나요? 전에는 참 많이 싸웠었어요.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그런 이 작품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많이 동화가 되고 또 제가 그림을 이래 많이 하니까 두 사람이 잔심부름을 안 시켜요. 아주 좋아진 게 보통 이제 가정이 있으면은 그 남편 보고 막 사오라 뭐 하라 이래 많이 시키지만 제가 작품을 하니까 왕이 된 기분이에요. 갑자기 그 대우를 해주니까 커피 이러면 바로 옆에 딱 커피가 딱 와요. 이렇게. 그 저는 그냥 그림은 이래 그리고 있어요. 그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에서 이래 그림을 그리면 집에 아버님이 딱 와가지고 그때는 담배를 피웠었어요. 담배를 피고 방에서 하면은
딱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버님 딱 열었다가 갖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뒷모습이라도 그냥 담배 피는 모습은 보여봤어요. 제가.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뭐였죠? 주제가 행복합니다. 미술이 주는 행복. 가정의 행복도 오고, 네, 가정의 행복도 오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제 어머니와 약간의 다툼이 있다 하면 그 그림에도 그 심경이 반영이 되나요? 영향이 오죠. 그날 날카로운 그런 감정이 탁 왔을 때는 색이 갑자기 좀 어두워진다든가 칠을 할 때 약간의 영향들이 인간의 감정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뭐 사실도 물론 사실을 이래 그릴 때도 그 느낌이 와요. 차갑다든가 뜨겁다든가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감정의 변화가 거기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B31이죠. 가시면 이제 아버지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조금 어둡고 날카롭다 느껴지면 요 날 좀 다투셨나 보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관객들이 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본인 작품, 작가님들 작품을 보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약간 팁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부터. 제가 그림을 이래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설정 이제 이런 게 모르겠어요. 지금 디지털 세대에서의 그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림을 이래 그려진 모습을 보면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는 거, 그 지루하지 않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놔놓고 보면은 꽃도 조금 지나가지고 시들어 버리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듯이 뭘 놔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봤을 때 이틀 지나가지고 보기 싫다. 이제 이런 설정을 갖다가 저는 많이 배제를 하고 싶고 당장 예쁘진 않지만은 좀 더 지나면서 자꾸 그 그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면은 실의 가지는 그에서 색을 제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색의 그 변화를 많이 느끼는데 그거는 제 그냥 감정의 표현인 것이니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연결되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게 그 나름대로 색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고 또 제작 과정에서 보면은 그게 다 그 캔버스 천으로 잘라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캔버스 천으로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다 잘라가. 근데 그 천도 상글은 서지를 못해요. 그냥 면으로 우리 캔버스 천이 면이 있고 뭐 아사천이 있고 이러는데 아사천 비싸죠. 규정 씨 아까 보니까 캔버스를 모르겠어요. 누가 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사천도 있고 일반 면천도 있더라고요. 이 일반 면천은 아주 싼 거예요. 그냥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연습으로도 쓰고 이런데 이제 보통 이제 작가들이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 아사천을 쓰는 거예요. 그 아사는 그 마하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섞여 이제 천는인데 가격이 그 완전 아주 좋은 아사는 돈이 아주 비싸요. 그 프랑스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더 비싸고 저는 그까지는 아직 쓰지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프랑스에서 옛날 작가들이 지금까지 뭐 100년, 200년, 300년에서도 그림이 그 존재를 하는 게 그 아사천 그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물감하고 이게 갈라지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천도 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저도 그런 이제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래 잘라 이래 쓰는 것도 사고리를 쓰지는 못하고 이 아사천을 사가지고 그걸 다 쓰고 그다음에 쓰면은 버려야죠. 나머지게는 오리고 다 나면은 다 버리고 이제 그래가 그거로 또 하나 붙이고 그 제작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을 합니다. 보면 제가 그 재활용품도 많이 써요. 안에 보면은 이 입체를 내기 위해서 이만큼 이제 거리를 이제 10mm 정도 내지는 5mm, 10mm 이래 띄우는데 그 안에는 처음에는 스티로폴을 잡아야 했었는데 스티로폴이 약해서 이제 쓰지를 못하고 저 회사에 가면은 호수가 많아요. 보면 에어호스도 많고 절단기 호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라가 못 쓰는 걸 잘라가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밑에서 다 받쳐가 재활용을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오래 가죠. 보니까 좀 오래 가고 해가 그래가 이제 그 작품을 하나씩 엮어가면서 해봤습니다. 보면 저는 뭐 그래도 포인트. 예, 저는 그냥 이제 이제 이번에 내 작품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 정말 단순해요. 제목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느꼈던 거니까 제가 좀 약간 제일 어려운 게 약간 그 까만색을 이제 페인팅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 게 있는데 그 이제 보시면 반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왼쪽은 굉장히 화려한 색 친구들이 있고 오른쪽은 그냥 동그라미에 단순하고 예쁜 색들이 있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그 화려한 색들은 그 위에 현무암으로 이렇게 깨가지고 위에 올려서 그 위에다가 이제 스프레이 칠을 했는데 그 현무암에서 주는 그 미세한 그 은은함이 너무 좋아서 그 사이에 스며들어가는 게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화려하지만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실 거냐 아니면 너무 예쁘고 누가 봐도 반듯한 동그라미에 너무 예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그거를 주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주변 분들께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 매니저께서는 다시 태어나도 난 매니저 안 하겠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될 테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요. 불안정하고 좀 약간 두렵고 무섭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이 너무 좋아서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까요? 라는 물음을 주고 싶었고 근데 규중 씨한테 내가 그 그림 중에 밖에 걸린 것 중에 그 동판을 쓰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동판을 쓸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지 제가 뮤지컬 연습실을 가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게 이제 길에 버려져 있는데 그게 가져가고 싶다 이걸 들었어요. 집에 가서 잘라서 써야지 일단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야지 들었는데 거기 밑에 이 얘기 하면 좀 그런가 하수구 구멍을 막아둔 그래서 이걸 들었더니 날파리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냄새 빼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내놓고 다시 햇볕에 말리고 또 하고 건조하고 다시 하고 그 사이를 다 쪼개했는데 그거 덕분에 여기 지금도 있어요. 물집 잡혀가지고 데웠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밀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이거 구멍 뚫어가지고 박고 이랬는데 그게 그 사용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원래 동판을 또 사용하려면은 또 여기 산 깎고 사실은 산 깎고 그거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요. 그 닦고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작업이고 그래 사용한 거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게 하려고 했었구나. 그 하나의 그 모티브지만은 그걸 길에서 주었겠지만은 그걸 그림에다가 내가 쓸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죠?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그림에다가 그걸 쓴 거 보면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변할 거잖아요. 그 기대감까지 있어서 동이 변하면서 또 달라지는 모습.
그 그림은 작가는 똑같은 것보다 뭔가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밤하늘에 있는 걸 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게 보이죠. 그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작가가 어렸을 때 밤 시골에 가서 본 밤하늘을 그 모습을 다시 표현한다는 거는 그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한다는 건 있지만은 내가 정말 마음속에 묻어뒀다가 끄집어낸 거잖아요. 저희 외갓집이 경북 예천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검색하시면 경북 예천 뭐 밤하늘 밤 이렇게만 쳐도 되게 거기가 되게 맑아서 예뻐요. 불빛이 없는 동네라고 해서 하늘이 진짜 별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 기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2탄, 3탄이 나오길 바래요. 조금 묻어둔 거에서 또 나오는 밤하늘이 또 다른 밤하늘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저희 친가가 전북 부안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북 부안에 가면 어땠는지. 어디시죠? 부산이신가요? 부산의 밤하늘을 네, 어제 봤으니까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랐네요. 저도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주워서 했는지. 근데 뭐든지 근데 두 분 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표현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 혹시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있다. 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지. 저요? 네, 두 분 다 비밀입니다. 두 분 다 마이크 한마디씩 해주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작가님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튈지 그걸 미리 안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 어떻게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작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지켜보셨던 그 사모님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나요? 가정의 평화가 약간 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또 안 되니까. 가정의 평화가 왔다 그림을 하니까 잔심부름이 많이 없어졌다 하는데 원래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시고 하셨나 봐요. 어떻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나름이지만 가정의 평화도 서로 마음속에 조금 편안함을 가지면 그게 평화가 될 것이고 굳이 이렇게 뭐 오가는 말이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억세지 않더라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면 제가 막 그 평화를 깨뜨리는 거겠죠. 근데 아빠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도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지만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빠의 이제 작품 세계를 위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하는 게 제가 옆에서 이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힘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작품 세계에 들어갈 때는 작업복 입은 모습보다 어떤 때는 좀 더 멋지게 보일 때도 있어요. 가끔. 가끔? 네네. 역시 근데 맞아요. 이것도 싸우려고 하면 같이 싸워줘야지 이게 흥이 나지. 나는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서는 이러면은 뭔지 아시죠? 근데 오랫동안 작가님이 작품을 다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옆에서 보실 때? 저희는 초반에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겠지만 솔직히 조금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약간 생계형 이제 학원을 하고 직업을 그렇게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미술을 하는 것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약간 푹이 약간 높고 낮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없진 않겠죠. 서로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른 형태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저희에게도 이제 역시나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저도 이혼보다는 졸업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제 그냥 상상이에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회수 작가님도 결혼하셨더라고요. 그게 유행인지 몰라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 어떤 때는 나도 가족을 다 이렇게 가족 속에서 좀 벗어나서 나 혼자만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지만 아빠들이 좀 고뇌를 겪는데 솔직히 저희 집안은 저는 평범해요. 근데 아들이 여기 장남이 너무 특이하고 그 위에 또 이제 아빠도 물론 특이하시지만 여기는 딸도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솔직히 저는 평범한 사람이 그 특이한 사람들 이렇게 맞추다 보면 본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많이 늦었구나. 마이크 안 놓으신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풀리는 것 같는데. 여튼 아빠의 이제 자그마한 모습을 제가 보고 가족들도 모두 아빠의 갈 길은 저것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솔직히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부양의 책임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조금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도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늦은 나이지만 사회복지학과로 공부를 이제 올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 그림을 할 수 있게끔 또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딸은 딸대로 이제 꿈이 있겠죠. 늦은 나이지만 서로 이제 구속되지 가족이지만 서로의 어떤 삶을 구속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제 좀 화기애애한 그런 이제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반성까지 하자. 자칫하고 나면 다음 작품은 외로움 이런 걸로 외로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어머니가 많이 참으신 거죠?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전시에 관련된 건 아닌데 부산에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점심은 드셨는지 또 어떤 거 드셨는지. 뭐 드셨어요? 돼지국밥이요. 돼지국밥이요. 예. 부산은 돼지국밥이죠. 해장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또 제가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오늘 맞다. 그래요? 제가 오늘 질문 네, 오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냥 관장님 맞고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각각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김규정 작가님은 그림을 살짝 보고 왔는데 아까 말하신 그 까만 배경의 할머니 외할머니 네, 거기 근데 틀이 노란색이더라고요. 노란색에 옆에는 그게 겉에 보호막이 옆 작품에는 액자가 없었죠. 그 작품에만 유독 이 노란색 틀에 이렇게 유리인지 그게 있어서 특별히 뭔가 아끼는 제품이신 건지 그리고 그 틀을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그게 딱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서 단순하게 네 모든 앞으로의 작품에 노란색이 계속 꾸준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란색을 보면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노란색이 눈에 띄을 때 김규종이라는 이름이 인식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란색 액자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근데 옆에 작품을 왜 안 하셨어요? 그 액자는 하지 않았는데 그랬지만 노란색으로 위에 이제 스프레이를 칠했고요. 스프레이를 따로 네, 그다음에 그 맨 구석에 있는 건 가운데 노란색으로 이제 줄기를 줬고 밖에 있는 거는 많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란색을 많이 여기저기 칠해놔가지고 노란색 물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노란색 케이스네요.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그리고 양진호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40년 동안의 공백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사실 전공으로까지 했고 어떻게 보면 전공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자기의 진짜 직업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전공을 정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삶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다시 하셨다고 하셨나요? 2년 전에 네, 다시 물론 그 2년 전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서 그 전에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 준비 오랜만에 다시 붓을 잡으시면서 다시 중국 네, 또 상하이랑, 네, 상하이 아트 부산. 아트 페어를 가시면서 그림이 작품이 걸리셨을 때 그 기분과 지금도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그 2년 후에 기분이 좀 궁금해요. 저도 예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꾸 그 현실과 그 꿈에 대해서 되게 혼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과 누군가를 아버지로서. 부양하는 아버지로서 사는 삶을 조로는 아니지만 그 살짝 지금도 이어가고는 계시지만 또 새로운 작가로 등단하게 되시면서 이제 처음 마음과 2년이 지난 지금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그리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제가 왜 4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그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그 형님이죠. 지금은 생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그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이청훈이라고 이름도 잊지는 않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허리가 이제 훅 나오는 그 국방색 옷을 입고 그래야 이 작가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와 제가 밥도 사드리고 배가 고파서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애인이 생겼대요. 그 애인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유부녀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부녀 아줌마를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분은 그냥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연애가 아니고 정말 정신적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좋아했던 그런 그 가수다 보니까 뭐 울려가지고 아까 그분 하신가? 내 얘기 하지 마 이렇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이 작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굶고 물감값도 없고 그 제가 어떤 때는 또 하라에 가서 조금 사드리고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는 또 이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페이를 좀 잘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 자리에 한 번씩 도와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참 작가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정말 공감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뭐 이래 현실과 이래 타협을 또 안 하고 오직 그 자기의 세계만을 이제 추구하다가 보니까 남이 그렇게 많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상당히 그거를 저는 공감을 하지를 못했죠 그냥 지금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공감을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들을 이래 부양하는 데만 이래 많이 하다가 그 작품을 하면서 참 부담도 많이 되고 왜냐면 경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많이 벌어난 건 아니지만은 한 달 벌어가지고 물감 요만큼 사고 또 그런 식으로 뭐 붓도 좋은 거 쓰지 않거든요. 저는 국산붓 이래 뭐 1,000얼마짜리 한 자리에 이런 거로 이래 잔뜩 사가지고 한 10자루 사면 만 얼마면은 한 10자루 사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집에서 이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꼭 좋은 거 쓴다고 해서 뭐 잘 그려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렇게 해가 작업을 내는데 참 처음에는 작품을 이래 3년 전에 그 페어에 한번 내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뭐 처음서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해가 또 상하이 페어도 보내보고 요번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제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2년 정도 자주 시간을 못 내다 보니까 1년에 한 4점, 5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아주 어설퍼요. 제가 뭔가 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도 사실은 노란색을 참 좋아한다는 그게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저는 노란색을 40년 동안 쓰지를 못 해봤습니다. 최근에야 노란색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가미가 되는 건. 전에는 노란색을 섞어는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란색을 이렇게 직접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작가마다 틀리겠지만은 이 색을 갖다가 저는 원색을 많이 쓴 편이었는데도 노란색은 쓰지 못해봤어요. 뭐 연두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원색들은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저는 노란색이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야 노란색에 접근을 하고 있는 중에 상당히 아름다운 색인데 그걸 이때까지 쓰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또 가감히 써볼 그런 생각으로 그림이 좀 더 뭐 크게 예뻐진다고 보다는 좀 더 나의 색을 더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도 금방 가네요. 네, 어떻게 오늘 즐겁게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뭐 오늘 같이 그냥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련한 거거든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배우 황성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희의 미래잖아요. 저희들의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꿈을 잠시 40년을 잠깐 접었지만 그래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꾸는 꿈을 더 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하고 오늘 작가 양지호 작가님과 김규 작가님한테 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나중에 부스 오셔서 작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